3학년부터 5학년까지 글밥을 확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고 네. 아이가 말도 잘 듣는 시기고 그래서 네. 그때 바짝 많이 하면 초 5, 6에서 아이들의 약간 그 문해력 격차도 있지만 네. 독서력 차이가 확 두드러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5학년 때 네. 반문고 같은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 친구 전체가 참여한 건데 네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독서의 수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는지 네. 바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이 친구 책 많이 읽냐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유튜브 흔한 엄마 채널 운영하고 계신 교육 크리에이터 정미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채널에서도 독서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독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흔한 엄마님이 굉장히 많은 권수의 책을 읽으셨다고. 정확히 이제 뭐 어느 시점부터는 세지는 않았는데요. 한 1000권 정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세지는 않는데 1년에 몇백 권 정도를 읽는 것 같아요. 아이가 청소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소년 책을 같이 읽고 제 책 위주로 요즘에는 성인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책을 완전히 습관화하는 데는 3년에서 4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도 훈련을 하려면. 네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아이가 평생 독서를 하는 진짜 훌륭한 그 숙련된 독서가가 되려면은 6, 7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들하고 어떻게 독서를 해오셨나요? 그 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독서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책도 처음에 아이한테 읽어줬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라서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너 책 읽어, 책 읽어 이런 소리만 계속 들었거나 그런 경우에 저는 아이가 뭐 어렸을 때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코코아나 이런 거 타가지고 아이가 마시면서 단 거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책을 읽게 약간 그렇게 연습을 시켰고요. 그 뒤부터는 자기 전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고 자는 형태로 초등 때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자기 전에 읽고 근데 그 1시간을 읽는 거를 뭐 규칙적으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3학년에서 한 5학년까지 다량의 책을 많이 읽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텍스트가 작기 때문에 많이 읽는다 그래도 텍스트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글밥을 확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고 아이가 말도 잘 듣는 시기고 그래서 그때 바짝 많이 하면 초 5, 6에서 아이들의 약간 그 문해력 격차도 있지만 독서력 차이가 확 두드러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5학년 때 반문고 같은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 친구 전체가 참여한 건데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독서의 수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는지 바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이 친구 책 많이 읽냐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5학년에 반에서 뛰어나게 많이 읽고 하는 친구 한 2, 3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글쓰기에도 영향을 주고 학습적인 이해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 차이가 눈으로도 확 보일 만큼 두드러지는군요. 어렸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학년이 더 하면 더 할수록 티가 나고요. 중학교 와서는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지문을 똑같이 내준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내줘서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하는데 아이들 속도가 다르니까 어떤 아이는 그거를 10분씩 잡고 있고 어떤 아이는 몇 분 만에 다 읽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는 SNS 이런 데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 교과서 수록 도서들의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그 교과서 수록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봤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거의 다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정말 좋을까? 첫 번째 의심을 갖고 봤고 두 번째는 정말 도움이 될까? 근데 둘 다 괜찮았어요. 왜냐면 정말 좋을까에 대한 답은 그 책들 중에서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덜 좋은 책도 섞여 있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학년에 맞는 인질 발달의 책을 굉장히 엄선해서 사실은 들여온 거기 때문에 아이가 뭐 문학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국어 교과서 뒤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교과서 수록 도서가. 그걸 이렇게 보고 나면 어느 수준의 책을 읽으면 되는지 엄마가 가이드가 돼요. 5학년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가이드가 되고 이 정도 수준을 배우는구나도 알 수 있고 글밥도 그렇고. 그리고 그 5학년에 배워야 될 각 과목들의 내용들 있죠. 그 국어 교과서 뒤에 안에 봐도 생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까지를 공부하는지도 다 조금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수록 도서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기준 가이드가 없는 경우에 그걸 보시면 좋고, 그걸 보면 우리 아이 어휘 수준도 나와요. 그 학년 책을 읽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4학년인데 3학년 거 수록 도서를 찾아보면 돼요. 먼저 그걸 하고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그걸 봤는데 쉬워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한번 읽고 예습 차원에서 그 다음 학년 수록 도서를 또 읽혀가면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책도 읽어야 되고요. 네. 수준보다 좀 높은 거, 조금 어렵네 하는 네. 책도 몇 권 끼워서 읽다 보면 어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싫어하는 친구는 본인이 만만한 책을 읽어야 되고, 네. 책을 좀 즐겨하는 친구는 네. 좀 어려운 책을 섞어서 읽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빨리 진입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네. 아까 이제 교과서 수록도서의 가이드를 삼으면서 좋은 책이 수상작 시리즈 같은 거는 좋아요. 원서로 따지면 유베리상이라든지 칼데코상 같은 것들이 사실 검증된 상이고, 그래서 그림책은 칼데코상을 보면 그림도 훌륭하고 텍스트도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내용이. 유베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책들이고, 근데 국내 도서로 보면 뭐 창비문학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문학동네 뭐 이런 상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 어린이 문학상 그런 것들을 또 연도별로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책이라 생각하면 고전인데, 고전은 오랜 시간 검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명작 같은 거 있죠.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즈의 마법사를 한 10번쯤 읽으면 그 문장 구조도 파악이 되지만 그 안에 좋은 어휘들을 쓰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첫 줄과 두 번째 줄에 유의어를 쓴다 그래도 다른 언어를 다 써요. 네. 어휘들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한테 가장 좋은 책은 아이가 관심 있는 책입니다. 네. 근데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관심 있는 책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텍스트가 담긴 책을 접근을 많이 하도록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책을 통해서 여러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학습적으로 나중에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뭔가 텍스트를 빨리 이해하고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향상이 된다고요? 아이가 빨리빨리 읽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속독이라 하지는 않고 네. 아이가 건성건성 읽느냐, 정말 잘 읽는데 속도가 빨라졌느냐는 네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속독 능력이라 함은 책을 굉장히 많은 양을 읽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만큼 읽었는데 반복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읽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어휘들을 다 알잖아요. 네. 거기에 출연하는 어휘들을 다 아니까 빠른 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걸 여러 번 읽어서 빨리 네네.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는 다양하게 이제 많이 읽어봤더니 아이가 어떤 분야의 책을 갖다 놔도 좀 속독이 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책을 많이 읽고 잘 읽지만 경제서를 갑자기 갖다 놓으면 책을 네. 읽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네, 경제 네, 네. 용어를 모르니까. 그 용어를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개념어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수능 지문도 사실 거의 교과 과정에 배우지 않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사피엔스 같은 것, 어른도 잘 안 읽는 그런 거에서 지문이 가져와질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난이도가 서울대 추천 도서나 카이스트 추천서 같은 걸 보시면 그런 거에 나오는 책들, 훌륭한 책들의 지문들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고전 같은 거. 그걸 아이가 읽어내고 대학교 때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입시에서 그거를 이제 겪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그 능력이 없으면 진짜 괴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만약에 많지 않아도 어떤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확실히 속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해력이 좋으니까 학습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고. 현우진 강사님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아, 네네. 저 그 영상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습적인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책만 읽었대요. 영어책, 뭐 한글책 가리지 않고 방학 내내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중3에 사실은 고입 준비를 하지 않고 그걸 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했는데 몇백 권을 읽고 이제 개학쯤 됐을 때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 이렇게 머릿말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문단이 다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보면 이렇게
어휘가 쉽고 나한테 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읽어본 경험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빠르게 눈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무슨 말인지 본인이 그 다음부터 공부한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네네. 계속 전교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실제로도 저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당연히 아이가 초등에 충분히 많이 읽고 나면 중등부터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책에 지금 아예 관심이 없다. 책보다는 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아예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패드나 폰을 쓰는 연령이 너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계기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영상물 같은 그런 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근데 그런 거면 바로잡기가 꽤 오래 걸리고요. 그거 말고 아이가 혹시 책 자체가 좀 자기 어휘 수준에 안 맞는데 나는 3학년인데 자꾸 엄마는 4학년, 5학년 책을 읽으라 해서 읽기가 정말 어려워서 못 읽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읽는 친구도 있거든요. 내 흥미가 있는 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인지 발달이랑 책이 상당히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지금 친구 관계가 완전 관심사예요. 5학년 되면 뭐 여자친구들이 친구의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책을 읽으면 별로 안 와닿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 친구 관계에 대한 책을 읽으면 완전 빠져들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가 있는 그런 책을 읽으면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집에서 아이랑 간단히 할 수 있는 독후 활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되죠? 네, 독후 활동은 학교에서는 독서록을 쓰게 하는 게 사실 독후 활동의 일종인데요. 독서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독서 전에 아이들이 표지 보고 간단히 뭐 예측하는 거 아니면은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다 독서 전 활동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이가 미술책을 보는데 미술관에 먼저 갔다 오는 것도 독서 전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보고 나중에 가면 독서 후 활동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4학년 때인가 이제 위인들이 막 책에 나와요. 그래서 뭐 정약용에 대해서 위인전을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독후 활동으로 정약용 생가를 그때 갔다 왔는데 가서 보고 거중기도 있어요. 그 거중기도 보고 근데 거중기를 하고 나왔더니 거중기를 만들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드는 종이 같은 걸 잘라서 만들고 뭐 박물관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체험 활동을 하고 나면 정약용은 이런 데 살았고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도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와서 다시 책을 읽고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독후 활동을 되게 잘하면 좋은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책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고할 만한 서적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처음에 따라하다 보면 우리 아이만의 독후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엄마가 읽어봐야 돼요. 엄마가 안 읽고 아이가 먼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나 이 책에서 이거 봤더니 활동 엄마랑 이거 하고 싶어. 어렸을 때는 거기에 나온 쿠키 모양을 보고 이거 나 만들어보고 싶어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봤더니 뭐 이렇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같은 거를 이제 박물관에 그런 게 많으니까 가서 보고 와서 자기도 만들어보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한테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저한테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가이드를 학원처럼 줘야 되니까 엄마가 같이 읽어보면서 독후 활동을 많이 하면 책에 훨씬 흥미도는 올라가죠. 그럴 것 같네요. 오래 기억에도 남고 또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직접 독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독서가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은지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 독서를 꼭 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독서의 성공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좋아하는 엄마는 아이가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이건 확률입니다. 뭐 아닌 집도 있지만 왜냐면 엄마가 영어에 대한 정서가 좋고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가 이제 했으면 좋겠고 영어로 유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함께 공감하는 것도 책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소재가 다양하니까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하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오늘 밥 먹었어? 학교 잘 갔다 왔어? 뭐 이게 뻔한데 책 얘기를 하면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 교육처럼.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책 읽고 공감해주고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든데 엄마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매일의 노력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 공식 질문인데요. 희망을 묻는 질문이고요.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이들 4세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친정 엄마가 6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되게 급작스럽게 입원을 하시고 5일 만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히 딸이고 또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직전까지 제가 육아 우울증을 계속 겪고 있었거든요. 쌍둥이를 시험관으로 낳고 제가 이제 거의 죽을 고비를 약간 넘기면서 수혈도 많이 받고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아, 나 이제 곧 죽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친정 언니가 또 암에 걸려서 2년 터울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딸이 넷이거든요. 근데 제가 셋째 딸이고 6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여동생만 이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한 8년 동안 사랑하는 3사람을 그러네요. 줄줄이 잃으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그게 각자의 시간이 너무 다르구나. 시간이 가장 불공평할 수 있구나. 근데 시간이 나한테 더 주어진 거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가치 있게 써야겠다. 네, 그때 제가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그즈음 철학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서 책에 관심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직장생활 오래 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는 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시간을 좀 더 얻은 게 나의 노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택적으로 살아남았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쓰면 더 가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경험을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빨리 경험한 거에 교훈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육아 우울증이 한 번에 사라졌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예뻐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한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약간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까? 이 행복이 겹겹이 쌓이면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아이한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희생하라고는 저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엄청 소중해진 게 저한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교훈을 그 계기로 사실은 남게 됐어요. 네. 네. 저희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신 그 경험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전에 겪으셨던 그 경험이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지금의 어려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희망과 힘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책을 꼭 읽으시고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도 책이긴 한데요. 네. 친구가 없어도 책이 친구가 된다는 그 흔한 말이 정말 와닿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지혜를 얻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좌절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것도 책이고 책을 혹시 진짜 좋아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은 시간 3, 40년 길게는 뭐 이 정도 이제 더 산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많은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고 제2의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꼰대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즐거움을 같이 찾아서 책의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흔한 엄마 채널의 정미진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채널명이 흔한 엄마지만 너무 흔하지 않은 엄마세요. 너무나 현명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또 그 정보 안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길을 가고 계신 흔한 엄마 정미진 대표님께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